안녕하세요. 30대 초반 결혼 2달 만에 깨끗하게 갈라서고 다시 싱글이 된 여자 사람입니다. 며칠 전 한 기사에서 갑론을박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헤어지면 이혼이냐 파혼이냐 였습니다. 제 생각은 이혼이 맞다고 생각해요. 혼인신고 자체가 사회적인 책임각을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친인척을 비롯한 친구, 직장 동료 등을 모아 선포했으니 이혼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기에 2달 만에 돌싱녀가 되었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남자 특유의 우리 엄마 불쌍하잖아 코스프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애할 때도 당신 엄마 불쌍하게 생각한 적 없으면서 결혼하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이상한 논리를 폈거든요. 물론 단순히 논리만 폈다면 이혼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남자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려 깨끗하게 갈라서게 되었답니다. 멍청했지만 오히려 속이 너무 투명해 더 살아볼 필요 없이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 과정은 벽창호가 따로 없어서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했지만 그 과정 덕분에 더 수월하고 빠르게 정리했네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 하나가 모든 것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시간이 더 지나 돌이켜보면 다 연관성을 지닌다는 뜻에 마음에 들었거든요.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올 때부터 당신 엄마 불쌍하다고 안타까워하던 전 남편도 그랬습니다. 그땐 유난이라 생각했는데 다 밑밥을 깔아두는 거였죠. 아직 비행기 시간 여유 있지? 우리 엄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만 신혼여행으로 해외여행 간다고 하니까 좀 미안한 거 있지.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사다 드릴까? 그럼 좀 덜 미안할 것 같아. 자기가 좀 골라줄래? 당신 명품 가방 좋아하니까 어떤 디자인이 좋은지 잘 알 것 같아. 나는 그 가방이 그 가방 같아서 잘 모르겠다. 같이 골라줄 거지? 어머님 명품 가방? 어머님 가방 좋아하셔? 평소 무겁다고 핸드폰도 들고 다니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아? 명품이라도 손에 뭐 드는 걸 좋아하시고 익숙해야 들고 다니지. 내 친구들 중에도 뭐 드는 거 귀찮아 싫어하는 애는 명품 가방이 아니라 명품 할애비를 준대도 싫대. 귀찮고 무거워서. 어머님도 그러면 어쩌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무리 드는 게 무거워도 몇백 하는 명품 가방이면 자랑하려고도 들고 다니겠다. 설마 우리 엄마한테 가방 사주는 거 돈 아까워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면 해외여행도 못 가본 우리 엄마 명품 가방 하나 사주자. 장모님은 지난달에도 해외여행 다녀오셨잖아. 계속 마음 쓰여서 그래. 어? 지금 시간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사도 되고 여행 간 공항에서 사도 되고 어? 신혼여행을 떠나기 위해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해외여행을 계획하면 사고 싶은 물품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찾아가잖아요. 저 역시도 쇼핑할 시간이나 물품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해 필요한 것들은 미리 주문하는 편이었어요. 괜히 여행 떠나는데 이것저것 힘들게 짐 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줄 선물이나 제가 필요한 건 이미 주문하고 크게 쇼핑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대뜸 남편이 시어머님 명품 가방을 사주면 어떠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말이 사주면 어떠냐는 거지 뉘앙스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본 우리 엄마를 위해 꼭 사야 한다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 정말 손에 뭐 드는 거 싫어하세요. 핸드폰도 겨우 들고 다니실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런 시어머님 스타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명품 가방에 목매는 남편이 사실 이해 안 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명품 가방 한두 개는 있지만 선호하는 편도 아니거든요. 중요한 모임 있을 때 보여지는 용으로 가지고 다닐 뿐 실용 가치는 크게 없어 자주 사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건 아니지만 1, 2년에 한 번은 다녀오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관심사는 불쌍한 우리 엄마였죠. 생각지 않은 가방을 몇백 주고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시어머님이 좋아하실지도 모르는데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꼭 신혼여행 갈 때 사는 게 아니더라도 귀국할 때 사도 괜찮으니 사드리자며 저에게 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글쎄,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면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확실하지도 않은데 예상에 없는 몇백 사용하는 건 좀 그래. 아무리 우리 엄마가 해외여행을 다니셨다 해도 우리 엄마는 안 사드리고 어머니만 사드리는 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정 사드리고 싶으면 국내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물어보고 적당한 걸로 그때 생각해보자. 한두 푼도 아니고 덜컥 살 정도로 우리가 여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이, 가방 하나 사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형편 논할 일이야? 자기도 있고 장모님도 있는 명품 가방 우리 엄마는 하나도 없는데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면세점이 일반 백화점보다 저렴하니까 한 개 사가면 좋잖아. 어머님도 없으면 당연히 사드리자고 하겠지. 근데 자기랑 우리 엄마 장모님이 이렇게 내 가족에겐 유일한 여자 셋인데 우리 엄마만 명품 가방 없으니까 속상해서 그러지. 내 맘도 몰라주냐? 사실 이때 예감을 좀 했어요. 원래 사연을 즐겨 듣는 건 아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 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일부 남자들이 연애할 땐 당신 엄마 불쌍한 거 하나도 표현하지 않다가 결혼하고 하나둘 속내를 드러낸다던 사연을 들었어요. 그게 시작이라는 건 종종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신혼여행을 가는 동안 시어머님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명품 가방 사드리라는 그 말이 좀 쎄하게 들렸습니다. 뭐지? 싶었던 거죠. 전에 없던 시어머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남자도 그런 부류인가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었거든요. 연애 때 효자 모습이 보였다면 아예 결혼을 안 했거나 또는 어떤 효자인지 알고 싶었을 거예요. 효자 중에서도 내 부모만 소중한 사람이 있는 반면 사랑하는 여자의 부모님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전자라면 안녕을 고하고 헤어지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후자라면 양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 되돌려주고 사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 연애할 때 남편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죠. 왜 이런 부류의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갑자기 관심도 없던 자기 엄마가 안타까워질까요? 대리효도? 며느리는 봉?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고쳐 쓰지도 못하니 예의주시하고 레이더를 풀가동했답니다. 깊이 들어가기 전 유턴해서 나와야 하니까요. 왜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지. 신혼여행에서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께 선물하자는 이야기는 서론에 불과했어요. 자기야, 이리 앉아봐. 우리 이제 월급 관리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나는 10일이 월급날인데 자기는 25일이라고 했지. 그럼 공과금이랑 생활비 같은 부분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엄마 이제 용돈도 드려야 하는데 당신 월급 받으면 매달 말이나 초에 드리면 되겠다. 내 월급날 10일이라 어정쩡하니까 월말이라 월초에 드리는 게 한 달 예산 짜기도 편하니까 자기도 동의하지? 어? 어머님 용돈을? 그런 이야기 지금까지 없었잖아. 갑자기 어머님 용돈을 드리자고?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용돈도 못 드리고 걱정만 끼친 것 같아서. 이젠 둘이 버니까 버는 금액이 늘었잖아. 그니까 이제 나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어디서 보니까 그런 건 말보다 돈으로 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잖아. 매달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라는 말보다 용돈 척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안심되고. 둘이 버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자기도 예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치?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결혼 전 용돈을 드렸다면 그 부분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라 여겼죠. 결혼하고 드리던 용돈을 못 드린다는 건 사실 죄송한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드리는 용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줄이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 철없이 지내던 모습에 걱정만 끼친 것 같아 잘 산다는 말로 안심하게 만들고 싶대요.
그 방법이 용돈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위로나 잔소리 같은 듣기 싫은 말들은 돈과 함께 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적 있거든요. 흔히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젊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건 돈 주고 겪어도 될 만큼 좋은 경험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지만 사실 고생 안 하면 더 좋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고요.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돈 몇백이 아니더라도 돈 몇십은 주고 해야 한대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공감하고 말하는 사람도 말의 진정성이 느껴진다고요. 그런 류의 글을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어서 모르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이건 다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건 불필요한 말을 할 때나 돈 쓰면서 하라는 거지.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 나는 내 돈 들이면서 어머님한테 예쁨 받고 싶지 않은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예쁜 모습 아니야? 명절이나 생신에 용돈 드릴 거잖아. 그거와 별개로 매달 일정 금액 용돈으로 들 생각은 없어. 당신 우리 지금 사는 집 70%가 되추른 거 알고 하는 소리지? 둘이 벌어도 나가는 돈이 더 늘었는데 어떻게 용돈을 고정으로 드리자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왜 또 이해까지 하려고 해? 딱 봐도 눈에 보이잖아. 우리 엄마 고생한 거. 장모님하고 다른 인생 살아오신 거. 당신도 봐서 알지 않아? 똑같이 자식 낳아 키웠는데 결과가 다르잖아. 이제 나도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 엄마도 달라져야지. 안 그래? 혹시 말이야. 나 모르게 연봉을 났어? 뭐 그랬다면 그 오른 금액만큼 어머님 용돈 드린다는 건 뭐라 안 할게. 예상했던 범위보다 당신 말대로 수입이 늘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나도 이해하도록 해볼게. 그런 거야? 뭐야. 안쓰러운 우리 엄마 용돈 주려면 내 월급이 올라야 해? 그래야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잖아. 나가는 돈이 많아도 결혼 전보다 내 월급의 2배 이상 수입이 늘었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매달 용돈도 못 드리냐? 그게 말이 돼? 아무리 나가는 돈이 많아도 월급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워낙 당당하게 시어머님이 불쌍하다고 안쓰럽다고 용돈을 드렸으면 하길래 전 혹시 저 모르게 연봉이 올랐나까지 생각했어요.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총 수입이 늘었다면 그 폭이 얼마든 결혼해서 환경이 좋아졌으니 혼자 계신 엄마 생각할 수 있겠다고 싶었죠. 물론 속에선 천불이 나고 뒤엎고 싶을 만큼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전 대선에서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정선의 범위에서 남편에게 말을 꺼낸 거죠. 혹시 저 모르게 연봉이 올랐으면 당신 의견에 동의하겠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나 아니네요. 남편 월급이 저보다 200만 원 정도 적어요. 그러니 남편 입장에선 자기 월급보다 2배 이상 수입이 늘었고 아무리 나가는 돈이 많아도 시어머님 용돈 줄 정도로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개논리를 펴니 아예 말도 못 꺼내게 선을 그어야겠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죠. 더 이상 이야기하면 나 화날 것 같아? 하루살이야? 평생 그만한 집에서 살고 아이도 안 낳고 노후 대비도 안 할 거야?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대체 다달이 어머니께 용돈을 무슨 수로 준비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혹시라도 내가 임신해서 아이 키우며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벌 수 있을 때 저축도 하고 혹시 모를 상황도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어머님 용돈 드리고 싶으면 투잡이라도 해. 일찍 퇴근하니까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그 월급 고스란히 드린다면 내가 그건 터치 안 할게. 그만큼 어머님 안쓰럽게 생각하는 당신 진심을 봐서라도 그게 아니면 더 이상 어머님 용돈 이야기 거론하지 마. 더 이야기하면 나 화낼 거야.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생각과 다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결혼이라는 제도 하나로 남의 돈을 꽁으로 넘보더라고요. 왜 제 수고와 노력이 고스란히 시어머님에게 가야 하는지 말하는 면상을 한 대 휘갈기고 싶었답니다. 생각해보니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몸도 약해서 임신하면 회사 제대로 못 다닐 수도 있고 그때 용돈 못 드리면 또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용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저축하고 나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럼 앞으로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결혼하고 처음 받은 당신 월급 우리 엄마한테 주는 건 어때? 앞으로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우리 많이 벌어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이야. 이건 괜찮지? 신박한 논리를 펴는 남편을 저는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체 어떤 뻔뻔함을 가지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솔직히 결혼하고 그동안 용돈 드린 적 없으니 조금 쪼들리더라도 남편이 자기 월급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으면 그건 고민해 봤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일 없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런데 이건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더라고요. 평생 당신 엄마 용돈에 용돈은커녕 밥 한 끼 사드린 적 없으면서 본인보다 훨씬 많은 제 월급을 통째로 넘길 생각을 하다니 이건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전까진 제가 반대 의견을 따박따박 말하며 대꾸했는데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니 제 생각이 긍정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죠.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말을 이어갔거든요. 사실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어.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는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 셋이잖아. 거기다 내가 첫째고 아들들이 딸처럼 살가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살아생전 무뚝뚝해서 엄마 챙겨준 적 없으니 나도 자라면서 엄마 챙길 생각도 못했지 뭐. 그런데 당신 만나고 장모님 집에서 받는 대우 보니까 나도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우리 엄마가 불쌍해지고 말이야. 같은 여자로 태어나서 비슷한 연배를 지니시고 같은 시대를 지내는데 너무 다른 삶을 살잖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대우도 못 받고 말이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래도 아들 장가 잘 가고 며느리 잘 만나 첫월급 받으면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하시겠어. 그치? 당신은 동의하는 거지? 우리 엄마한테 주는 거 하나도 안 아깝잖아. 그치? 왜 이런 부류의 남자들은 연애할 땐 하나도 그런 뉘앙스를 안 풍길까요? 그랬다면 식장 들어가기 전에라도 엎었을 텐데 말이에요. 식장도 들어가고 신혼여행도 다녀오니 볼장 못 볼장 다 봤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면 잡은 물고기니 도망가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자기 자신이 너무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곤 이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신이 한심해졌거든요. 이 사람은 대체 날 어떻게 봤을까? 내가 얼마나 멍청하게 보였으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까 싶었죠? 삶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사회생활도 제법 잘해서 나이보다 빠른 승진에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논리를 펴는 남자를 선택해 결혼했다니.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말이 안 되면 싸워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명품 가방이나 매달 용돈에선 단호하게 밀고 나가며 의사를 피력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데도 굽히는 거 없이 더 과한 요구를 하는 남편을 보니 이건 제가 그렇게 보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며 이런 남자가 좋다고 결혼까지 한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멍하니 내버려둔 채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울어? 그렇다고 울 것까지 뭐 있어. 자기가 생각해도 우리 엄마 살아온 인생 기구하지. 아들들은 다 자기 살 길 바빠 용돈이나 밥 한 끼 제대로 사드린 적 없는데 말이야. 엄마는 뭐 예쁘다고 악착같이 생활비 벌어서 부족하지 않게 키워주셨나 몰라. 그래도 자기 만나 나 철들었다. 그치? 그런 며느리가 번 첫 월급 받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울 거 없어. 자기야. 이제 우리 엄마 행복할 날만 남았는데 뭘. 다 자기 덕분이야. 어이구, 내가 사랑에 안 빠질 수 없다니까. 이렇게 마음이 어리고 예쁘고 능력도 있고 말이야.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남편을 가만히 보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실 수 있지만 적어도 내 부모에게 같은 마음이길 바라는 작은 미련이 남았거든요. 이건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내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는 나에 대한 작은 연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며 제 월급을 몽땅 시어머니께 주자는 헛소리를 하지만 우리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마음을 듣고 싶었습니다. 물론 예상을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말하면 그때 제 심정이 잘 와 닿을까요? 적어도 그 정도의 쓰레기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관해서요? 똑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랬다면 헤어지더라도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았거든요. 저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과 같이 살면 제 미래가 행복하지 않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뒤돌아설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판도라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 끝이 궁금하면서 한편으론 두려웠거든요. 너무나 뻔한 결말의 끝을 알면서 다가가는 심정이었으니까요. 어머니께 내 월급 다 드리면? 우리 엄마는? 어머님? 어머님 뭐 챙겨드릴 게 있나? 자기 집은 워낙 잘 살잖아. 아버님 직장 탄탄해서 연금도 꼬박 잘 나오고 퇴직금으로 상가 사신 걸로 월세도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두 분 사용하시기 넉넉하고만 뭘 용돈이 필요하시다고 그래? 처가댁은 잘 사니까 돈 한 푼이라도 드릴 거 뭐 있나? 그렇게 쓰긴 우리가 버는 돈이 아깝지. 우리가 오히려 힘들게 버는 거잖아.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게 우리 엄마인 거고. 돈의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래? 잘 살고 안 살고 문제가 아니잖아. 용돈을 받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거 아닐까? 나는 그럼 우리 엄마 서운할 것 같은데? 뭘 서운해하신다 그래? 부모들은 자식 잘 살면 그걸로 마음 든든하고 행복한 거지. 처가댁은 잘 사니까 돈 한 푼 드리는 것보다 자주 찾아뵙고 말벗 되어드리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엄마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으니 돈으로 보상해주는 게 맞는 거지. 다 형편에 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마음 쓰지 마. 정 처가댁 용돈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종종 주말 근무 신청해서 월급 이외 수당 챙기던가. 나도 그렇게 당신이 챙기는 건 처가댁 드려도 뭐라 안 할게. 그만큼 주고 싶다는데 내가 뭐라 해? 근데 그거 아니면 지금 내가 버는 거 그리고 당신이 벌고 있는 금액은 엄연히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거기서 처가댁 드리는 건 반대야. 나도 분명히 의사 전달했어. 저는 남편이 생각이 단순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고단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님 용돈을 드리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제가 투잡으로 대리운전이라도 하라고 했던 말을 고스란히 저에게 써먹었으니까요. 제가 남편보다 200만 원을 더 벌고 있는데 제 첫 월급은 고스란히 시어머님께 용돈으로 드리자는 남편은 친정에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저를 농락하는 것처럼 말했죠. 그래도 정 주고 싶다면 주말 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챙기라고요. 그래서 준다면 그걸로 남편 역시 저에게 갑론을박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데 남편이 다시 보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런 놈과 살 이유가 없다는 건 너무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왠지 억울했습니다. 이런 놈 만나 결혼하려고 연애 기간 포함해 지난 2년간 시간을 버렸나 싶었거든요. 즐거웠던 순간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니 모두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한 방 제대로 먹일까 생각했는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고구마 몇 박스를 혼자 먹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신 채 지냈던 시기였죠. 오빠 오랜만이야. 귀국한 거야? 이모한테 오빠 귀국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했네. 그래, 신혼이 얼마나 달콤한지 오빠 들어왔다는데 연락도 안 해서 내가 친히 했다. 점심시간 괜찮아? 신혼부부 저녁에 밥 먹자는 건 오바인 것 같고 솔직히 너 결혼한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얼굴 보자는 소리 안 나오니까 점심에 너랑만 우선 밥 먹을까 해서 내일 시간 괜찮지? 여전하네. 내가 누굴 만나든 내 남자친구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누가 보면 진짜 오빠가 내 전 남친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내일 봐. 그러던 중 사촌 오빠의 귀국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학교 시절까지 거의 붙어 살다시피 한 사촌 오빠였어요. 저도 외동이고 사촌 오빠도 외동이거든요. 둘째 이모 아들인데 사촌 오빠가 태어나고 동생 낳아달라고 이모를 졸랐다 해요. 이모는 형편상 아이를 더 낳을 수 없었고요. 가까이 살던 저희 엄마가 저를 낳으면서 원하던 동생을 얻게 된 사촌 오빠는 어릴 때부터 저를 너무 예뻐했어요.
나이는 2살 차이지만 사촌오빠 생일이 빠르고 제가 느려서 3살 차이나 다름없거든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시기, 사촌오빠가 이모 가족이랑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도 워낙 친해서 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1년에 한 번이지만 사촌오빠가 국내 들어올 때면 늘 붙어 다녔죠. 결혼식에 오고 싶어 했지만 한국에 오는 회사 일정을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결혼식이 지나고 3주 뒤 이렇게 귀국한 거죠. 결혼식 못 오게 된 걸 미안해 했지만 사실 그게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옛 시조처럼 그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결혼식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헬지옥에서 빠져나가야 했으니 사촌오빠의 미안한 마음이 잘 전달될 리 없었죠. 결혼해서 한참 신혼당군 빠져있을 시기 아니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가뜩이나 못생긴 얼굴 더 못나졌잖아. 왜? 장서방이 잘 안 해줘? 저녁에 불러. 되도록 늦게 보려고 했는데 만나서 혼내줘야겠다. 뭐야? 뭘 속상하게 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는 정말 든든한 방패막이처럼 굴었어요. 피식 웃음이 나면서 안도감이 왠지 모르게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싫은 치부를 들추는 것 같았지만 사촌오빠는 왠지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오빠, 나 이혼하려고. 연애할 때 시어머님이랑 친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평생 용돈이 뭐야? 생활비 한번 드린 적 없으면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불쌍해 죽겠대. 신혼여행 가는데 명품 가방을 사달라 그러질 않나. 이제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사니까 다달이 용돈 드리고 싶다는 거 있지? 내가 대출받아 집 샀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된다니까. 그럼 첫 달 월급 시어머님 용돈을 드리지? 그럼 얼마나 대견하고 잘 사는 우리 모습에 안심하겠냐고? 근데 그 첫 달 월급이 지 월급도 아니고 내 월급이야. 진짜 오빠 만나서 이런 말 하기도 창피하다. 그래서 주저리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촌오빠는 묵묵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말이 끝난과 동시에 제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어요. 이렇게 남자 본 눈은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핀잔 제대로 들었죠.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안다고 사진 보여줬을 때 인상이 별로라고 말한 적 있거든요. 인성의 8알은 관상이라며 엄청 뭐라고 했었죠. 사실 사촌오빠는 제가 남자친구 생길 때마다 안 좋다고 말해서 모든 남자친구를 다 보여줬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이 별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러려니 지나쳤죠. 사촌오빠는 어떤 남자라도 다 제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오빠가 저녁에 남편과 같이 보자고 말했습니다. 단, 조건을 하나 붙였어요. 사촌이라는 말 하지 말고 함께 보자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답하고 남편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 결혼식에 못 왔다고 미안해서 밥 한 끼 사고 싶다는데 당신 시간 괜찮은가 해서. 그래? 그럼 가야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누가 사주는 밥이더라. 어디로 가면 돼?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는 게 이런 순간을 두고 말하나 봐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차려주는 밥, 남이 사주는 밥이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오니까 느낌이 달랐어요. 진상도 이런 진상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떤 지인인지도 묻지 않더라고요. 밥 사줄 정도니까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저를 아낀다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에 저와 남편 그리고 사촌오빠가 처음으로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김혁진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친남매처럼 가까이 지낸 사이였는데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요. 결혼식 날짜 맞추려 애썼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렇게 뒤늦게 인사드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전 우희에게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근사한 지인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호텔 디너를 사주실 정도면 우희랑 상당히 가까웠거나 우희를 굉장히 아끼시나 봐요. 맛있고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하면 우희랑 관계가 어떤지 예측이 가능한가 봐요. 뭐 말씀하신 대로 우희를 아끼고 상당히 가까운 관계는 맞죠. 볼 거 못 볼 거 다 봤으니까. 하지만 직원 할인이 가능해
생각보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에요. 그러니 부담 없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촌 오빠가 잡은 식사 자리는 고급 호텔 디너였어요. 낮에 볼 땐 편안한 차림이었는데 저녁엔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급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웬 남자라는 사실에 기분 언짢아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촌 오빠를 도발할 생각에 저와 가까웠거나 아꼈던 것 같다고 말했던 거죠. 그걸 사촌 오빠는 또 받아치더라고요. 볼 거 못 볼 거 다 봤으니 상당히 가까운 거 맞다고요. 정말 사촌이라는 말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거였나 싶을 정도로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흥미로웠어요. 막혔던 고구마가 서서히 뚫리는 느낌이 드는 저와 다르게 남이 사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던 남편은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릴 때부터 대리사이 원하셔서 우리가 어떤 남자랑 결혼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여행도 다니고 우리 하나만 있어서 우리 결혼하면 북적대는 분위기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워낙 정도 많으신 분들이라 잘해드리세요. 가는 것 이상으로 주는 게 많으신 분들이니까요. 대릴서요? 장모님 장인어른은 워낙 가진 게 많으셔서 저희가 뭐 드릴 게 있나요? 오히려 저희가 부족하니 늘 안쓰러워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잘하면 되죠.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마음이 가면 돈도 가야죠. 제가 오늘 호텔 디너가 아니라 포장마차 우동을 사드렸어도 그랬을까요? 그랬어도 우리 아끼고 많이 친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닐걸요? 2번 다시 만나지 말라고 화냈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촌 오빠는 작정을 한 것 같았습니다. 비싼 식사 대접을 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했던 거죠.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대릴 사위까지는 아니어도 여행도 다니고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다 그렇겠죠. 자식이 결혼했다고 남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 결혼을 잘하면 없던 딸이 생기고 없던 아들이 생겨 더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거기엔 당연히 금전적 여유가 더해져야 한다는 게 사촌 오빠 이야기였어요. 가난하면 돌볼 마음도 안 생기고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을 듣는 전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요? 상당히 불편한 티를 냈어요. 하지만 사촌 오빠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았죠. 며칠 전 한 기사를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한국 남자들 대리효도에 목맨다는 기사였거든요. 요즘 기자들 진짜 돈 쉽게 버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직도 그런 남자 있음 이혼당해도 진작 당하죠. 안 그래요? 예전이야 한국 남자들 결혼하면 관심 없던 부모님 걱정하며 며느리가 딸처럼 굴어야 한다, 불쌍하니 용돈 넉넉히 드린다 소리에도 여자들 참고 살았지만 어디 요즘 여자들이 그러나요? 능력도 있어 똑똑해져. 그런 남자 있으면 결혼도 못하죠. 막말로 아들은 큰돈 들고 딸은 흙 퍼먹이고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딸 키우는데 돈이 덜 들어서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남자들이 왜 그렇잖아요. 살갑지 못하고 여자들처럼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 살면서 아내 위하다 보면 그런 대우 못 받고 지낸 자기 엄마가 불쌍하고 안쓰럽게 느껴질 수 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본인이 잘하면 되는 거지 왜 애꿎은 아내 힘쓰냐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아내가 대신해라 라는 생각은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혼하려고 다정하지 못한 성격이 변해 아내에게 잘해줄 정도면 충분히 자기 부모님에게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거기에 더 못난 사람은 불쌍하니까 돈으로 어떻게든 보상하려는 경우죠. 이런 경우 100% 이혼하더라고요.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결혼 전 하지도 못했던 아내 등에 업고 하려는 건지. 기사를 보는데도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더라고요. 대리호도 하려는 남자들 별로라는 말을 하는 사촌 오빠에게 남편은 자기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들에 비해 살갑지 못하니 그런 마음 충분히 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말에 동조하는 사촌 오빠는 그럼 본인이 해야지. 왜 아내 힘 빌어하려는지 모르겠다며 한심하다고 한참을 기사 주제로 남편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사인가 보다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본인 이야기라는 걸 남편도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반론도 펴보고 자기 생각하는 입장도 이야기해보지만 사촌 오빠가 통할 리 없었죠. 물론 결론은 얼마나 못났으면 그럴까였거든요. 물론 제 생각도 그랬고요. 그렇게 식사 자리를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그 화살은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대체 그 남자 정체가 뭐야? 설마 당신 첫월급 우리 엄마에게 드리자는 말했어? 그 말 듣고 지금 기사가 어쩌네 한국 남자들 능력 없으면 대리오도 하려고 하네. 그렇게 나 엿먹이는 거야? 그래? 대체 무슨 놈이길래 결혼식 못 왔다고 한 끼에 20만 원 가까이 하는 식사를 턱하니 사주고 그래? 잤냐? 잤어? 아직 너 못 잊은 놈이라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우리 이혼하자. 사람이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 있다는 걸 당신 보고 알았다. 대화하면서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던데 당신도 당신 생각에 얼마나 창피한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 남자들 100%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나랑 이혼할 생각 없다면 미안하다. 생각이 잘못되었다가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겨우 한다는 소리가 그 남자 어떤 관계길래 비싼 식사 사주고 엿먹이냐는 소리를 하냐? 잤냐고? 잤냐고 물으면 같이 잔 세월이 너무 많아서 손에 다 꼽을 수도 없네. 네가 원하는 대답이 이거라면 됐지? 사실이죠. 사촌 오빠와 잔날이 하루 이틀이겠어요. 거의 동고동락 하다시피 한 유년 시절 셀 수 없으니까요.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혼 사유라고요? 제가 유책 배우자라는 둥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님 용돈 주자는 소리에 이혼하는 부부가 세상에 몇이나 되냐는 둥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혼 쉽더라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혼 관계여도 법적으로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사실혼 관계이고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좀 번거롭고 시끌벅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배포도 없는 놈이었죠.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누굴 만나는 건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저 남자 번호는 바닥에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사촌 오빠는 앞으로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남자는 만나지도 말고 결혼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말래요. 그리고 지켜보는 괜찮은 놈 하나 있으니 6개월만 더 검증 끝나면 저에게 소개해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참 든든하죠? 요즘 벚꽃이 만발한 게 정말 이뻐요. 저에게도 봄꽃처럼 화사하게 만발할 날이 언젠가 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짧고 굵었던 첫 결혼 생활 잊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